이 책을 선택한 당신은 첫 장을 넘기면서 아마 이런 기대를 품었을 것이다. 뭔가 획기적인 공부 비법이 담겨 있겠지. 그 비법만 익히면 내 학습 능력에 날개를 달 수 있을 거야. 그렇다. 이 책에는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하기만 하면 당신의 학습 능력을 높여줄 비법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 뇌과학자, 교육자들이 연구를 거쳐 도출해낸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비법을 들여다보기 전에 당신에게 먼저 묻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학습력이란 어떤 능력인가? 무언가를 학습할 때 당신은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느끼는가? 우리는 수영하기 전에 어떻게 호흡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물장구 쳐야 하는지를 배운다. 그렇게 일정 시간 연습한 후에야 본격적으로 수영을 시작한다. 노래하는 법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다. 무작정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대를 훈련하고 온몸으로 공명하는 법부터 배운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학습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도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아. 무언가를 학습하는 일에는 방법을 먼저 익혀야 더 잘할 수 있다는 일종의 공식이 통하지 않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솔직히 하버드에 진학하기 전에는 나 또한 이런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남들이 보기에 공부 꽤나 하는 모범생이었고 확실히 나 역시 꽤 오랫동안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이주한 후 간단한 영어밖에 할 줄 몰랐던 내가 순전히 노력에 기대어 전교 1등이라는 성적으로 스타이브 센트 고등학교, 뉴욕 맨하튼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일종의 특목고로 미국 최고의 공립학교 중 하나다에 입학했고 이마저도 조기 졸업해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나보다 더한 공부 능력자가 많았다. 나는 그야말로 혀를 내두르게 하는 그들을 보며 그제야 학습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하버드 대학교는 미국 보스턴의 작은 마을 캠브리지에 자리하고 있는데 학교 개강일에 내 부모님은 직접 차를 몰아 나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다. 아마도 두 분에게는 그날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다. 당시 어머니는 내게 당부하셨다. 공부 열심히 하렴. 기숙사에만 있지 말고 도서관 가서 책도 많이 읽고 모르는 건 교수님께 많이 물어보고. 어머니가 그리던 아들의 대학 생활은 매일 아침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그 고풍스러운 도서관에 들어가 해질 무렵 도서관을 나서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공부만 하지 않았다. 하버드에는 동아리 활동이 많은 데다 재미까지 있었으니까. 나는 도수 높은 안경을 끼고 그저 책만 파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기에 아시아 학우회와 학보사에 가입했고 방송국 DJ로도 활동했다. 물론 그렇다고 공부를 제쳐두지는 않았다. 학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지식의 바다에서 마음껏 유영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하버드에서는 첫 해에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양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가능한 한 3과목 이상, 4과목 이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선배들의 조언에 따라 나는 4과목을 수강하기로 했다. 과목 선택을 마치자 옆에 있던 동급생이 말했다. 수업 때마다 봐야 할 책이 어마어마하다던데 시간표 잘 짜야 할걸? 그때만 해도 나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다. 책을 보는 일이라면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교재를 사러 갔다가 나의 두 눈은 휘둥그레지다 못해 튀어나올 뻔했다. 캠퍼스 옆에 하버드생들이 애용하는 서점이 있는데 그곳에는 과목별로 다양한 책이 갖추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한 서가에 과목별 책이 정렬되어 있는데 자신의 선택 과목을 찾아 해당 서가에서 필요한 책을 골라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그 많은 서가 중 내게 필요한 책들이 꽂힌 서가를 찾아냈을 때 나는 그제야 지식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 서가에만 내가 사야 할 책이 거의 절반에 달했기 때문이다. 어쩐지 서점에 카트를 끌고 온 학생이 많더라니. 다 이유가 있었다. 처음엔 카트를 준비한 친구들을 보며 마트에 장이라도 보러 가느냐며 놀렸는데 정작 뭘 몰랐던 게 나일 줄이야. 나는 2번에 걸쳐서야 필요한 책을 전부 계산대로 옮길 수 있었고 계산을 끝낸 책들은 내 책가방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커다란 비닐봉지 2개에 담겼다. 그러나 그렇게 메고 들고 오던 길에 비닐봉지는 결국 책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찢어졌다. 결국 나는 친구에게 카트를 빌려 쏟아진 책들을 주워 담은 후에야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운반을 마친 책들을 쌓아놓고 줄자로 그 높이를 재어보니 거의 90cm에 달했다. 그게 전부 교수님이 첫 학기 필독서로 지정한 책들이었다. 이를 모두 읽는데 필요한 시간을 대충 계산해봐도 녹록지 않을 것이었다. 수업도 들어야 하고 시험 준비도 해야 하며 리포트 작성에 과제를 할 시간도 필요할 테니까.
이 모든 일을 소화하기 위해 처음엔 정말로 죽을 뚱살뚱했다. 부족한 시간을 짜내고 밤새워 책을 보느라 눈에는 핏발이 서기 일쑤였다. 보통 오전 8시 30분에 첫 수업이 있는데 나는 8시 20분쯤에야 몸을 일으켜 겨우 세수하고 강의실로 내달리곤 했다. 그러다 보니 자리에 앉자마자 어김없이 졸음에 시달렸고 이를 떨치고자 얼마나 많이 내 살을 꼬집었던가. 그렇게 나의 첫 학기는 피곤으로 점철되었다.